2022년 6월 6일 영국 런던 북부에 있는 한 중소 마케팅 회사 월요일 아침 9시 회의실에 직원 12명이 모였습니다. 팀장 자리에 앉은 CEO가 화이트보드에 숫자 하나를 썼습니다. 32. 이번 달부터 우리는 주 32시간만 일합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금요일은 없습니다. 급여는 그대로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일은 어떻게 다 처리합니까? CEO는 답했습니다. 그걸 함께 찾아보자는 겁니다. 이 회사는 영국에서 동시에 시작된 한 대규모 실험의 참여자 61개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주 4일제, 급여 삭감 없이 6개월간, 6개월 뒤 이 실험의 결과가 공개됐을 때 세계가 주목한 것은 하나의 숫자였습니다. 참여 기업의 92%, 실험이 끝난 뒤에도 주 4일제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실험을 설계한 것은 비영리 단체 포 데이위크 글로벌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옥스퍼드 대학, 보스턴 대학 연구팀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싱크탱크 오토노미도 함께했습니다. 실험의 규칙은 단순했습니다. 주당 근무 시간을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줄인다. 급여는 100% 유지한다. 대신 업무 성과도 100%를 목표로 한다. 연구팀은 이 원칙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100, 80, 100, 100%의 급여, 80%의 시간, 100%의 성과. 이 공식이 마치 마법처럼 들린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직 하루 8시간 근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합니다. 10시까지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10시 30분에 회의가 시작됩니다. 회의는 1시간 반이 지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점심 전에 겨우 마무리됩니다. 점심 이후 졸음이 옵니다. 오후 3시 즈음 다시 다른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원들의 업무 패턴을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무직 직원이 실제로 집중하며 일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53분이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회의, 이메일, 잡담, 멍한 상태로 채워집니다. 100, 80, 100 공식은 바로 이 낭비되는 시간을 겨냥했습니다. 하루 8시간 중 실질 집중 시간이 3시간이라면 하루를 줄여도 성과는 줄지 않을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61개 기업 약 2,900명의 직원이 이 가설을 실제로 증명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영국보다 먼저 움직인 나라입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정부가 직접 주도했습니다. 대상은 경제활동인구의 1%에 해당하는 2,500명이었습니다. 연간 투입 예산은 329억 원. 참여 직군은 광범위했습니다. 유치원 교사, 병원 종사자, 사회복지사, 사무직, 경찰 등 100여 개의 직군이 포함됐습니다. 왜 아이슬란드였을까요? 당시 아이슬란드는 OECD 노르딕 5개국 중 장시간 노동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였습니다. 2018년 기준 정규직 1인당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4.4시간,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보다 길었습니다. 국민적 피로가 쌓여 있었고 정부는 이 실험을 그 해결책의 하나로 선택했습니다. 실험 참여자들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에서 36시간, 일부는 32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급여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5년간의 실험이 끝났을 때 BBC가 한마디로 평가했습니다. 압도적인 성공. 실험이 끝난 뒤 아이슬란드 전체 노동자의 86%가 단축 근무 협약으로 전환했습니다. 지금도 86%는 그 협약 아래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실험을 이끈 연구자들은 결과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더 적게 일하면서도 같거나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 실험이 세계적 주목을 받은 것은 5년이라는 긴 기간과 정부 예산이 투입된 공식 실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실험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직원 2,900명의 응답입니다.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답한 비율 39%, 수면의 질이 나아졌다는 응답 40%,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기 쉬워졌다는 응답 54%, 평가 일수는 실험 전에 비해 65% 감소했습니다. 퇴사율도 57% 줄었습니다. 기업 수익은 어떻게 됐을까요? 61개 기업의 평균 수익은 1.4% 증가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하루를 덜 일했지만 매출은 줄지 않았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브렌단 보첼 교수는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긴 회의는 사라지거나 짧아졌습니다. 근로자들이 시간을 허비하는 경향은 크게 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산성을 높일 방법을 스스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61개 기업 중 18개는 실험이 끝나자 주 4일제를 영구 도입으로 확정했습니다. 단 2개 기업만이 주 4일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3개 기업은 아직 결정을 유보 중이었습니다. 포데이위크 글로벌의 CEO 데일 웨란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번아웃이 감소했습니다. 집안일과 육아를 맡는 남성이 늘어나면서 가정 내 부담도 균형을 잃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남성이 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3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독일은 2024년 초 45개 기업이 같은 방식의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민스터 대학 연구팀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측정 방식은 달랐습니다. 직원들에게 피트니스 트래커를 부착했습니다. 모바일 샘플도 채취했습니다. 심박수, 수면의 질,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를 6개월간 추적했습니다. 설문응답만이 아니라 신체 지표로 확인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결과는 영국과 유사했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개선됐습니다. 생산성은 주 5일 근무와 동일하거나 더 높았습니다. 참가자 3명 중 2명은 산만함이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절반 이상의 기업이 회의를 줄이고 간소화했습니다. 4분의 1의 기업은 새로운 디지털 도구를 도입해 업무 효율을 높였습니다. 주 4일제 도입 후 참가자들은 평균 38분 더 수면을 취했습니다. 단 예상 밖의 데이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환경적 이점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늘어난 주말을 이용해 장거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무실 에너지 절약 효과가 여행에 의한 에너지 소비 증가로 상쇄된 것입니다. 연구 책임자 줄리아 백만은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새로운 근무시간 모델을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6개월 실험이 끝난 뒤 독일 참여 기업의 70% 이상이 주 4일제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르투갈은 2023년 39개 기업이 참여하는 6개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프랑스에는 한 유통회사의 사례가 있습니다. LDLC라는 이름의 IT 유통기업입니다. 한 회사는 2022년 2년간의 주 4일제 실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수치가 있습니다. 산업재해, 병가 결근이 도입 전보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직률은 2019년 11%에서 2022년 2%로 하락했습니다. 9%포인트 감소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36% 증가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2019년 5천여 명의 직원이 한 달간 매주 금요일 쉬었습니다. 결과는 생산성 40% 증가. 이 숫자를 두고 일부에서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단 한 달간의 실험 아닌가? 단기 효과가 아닌가? 그 질문을 해소하기 위해 영국 실험팀은 1년 뒤 추적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참여 기업의 89%는 여전히 주 4일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51%는 연구 도입을 확정한 상태였습니다. 보스턴 대학의 줄리엣 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효과는 참신함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오래 지속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실험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국, 아이슬란드, 독일, 프랑스, 일본 대부분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참여 기업의 업종을 보면 IT, 마케팅, 비영리, 전문 서비스 분야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생산직은 어떨까? 건설업, 제조업, 병원, 서비스업, 음식점. 영국 실험에는 건설과 제조 분야 기업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이 업종 직원들에게서 오히려 흥미로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번아웃과 수면 장애의 감소폭은 비영리나 마케팅 업종보다 더 컸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험은 달랐습니다. 직원이 8명뿐인 한 소규모 제조기업은 실험 기간 중 주력 상품을 박람회에 출시하는 과정에서 제작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연구팀은 이것을 규모가 작을수록 한 명의 결근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구조적 문제로 분석했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이사장의 발언입니다. 주 4일제는 IT, 금융, 의료 분야 정규직 고숙련 노동자에게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산업 밖에서는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이 말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습니다. 주 4일제가 도입되면 누가 먼저 혜택을 받는가? 그 이면에 어떤 구조가 생기는가? 2025년 5월 한국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주 4일제 도입에 찬성합니까? 찬성 58%, 반대 42%, 과반이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조건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임금도 삭감된다면? 숫자가 뒤집혔습니다. 반대 50%, 찬성 44%. 이 질문지 하나가 주 4일제 논쟁의 핵심을 정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일은 덜 하고 싶다. 그러나 월급은 그대로 받고 싶다. 이 두 문장 사이의 거리가 주 4일제가 현실에서 넘어야 할 벽입니다. 세계의 모든 성공 사례들은
임금 삭감 없음이라는 조건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조건을 누가 어떤 비용으로 지탱할 것인가? 이 질문이 실험과 현실 사이에 놓인 간극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단순히 경제적 계산만이 아닙니다. 주 4일제를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가라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건강인가? 가족과의 시간인가? 자기 개발인가? 아니면 단순한 휴식인가? 그 답이 다르면 주 4일제에 기대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한국의 노동시간 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OECD 통계 기준 1874시간입니다. 38개국 중 6위입니다. OECD 평균은 1717시간입니다. 한국은 평균보다 157시간 더 일합니다. 주요국과 직접 비교하겠습니다. 독일 1301시간, 프랑스 1500시간, 영국 1542시간, 미국 1799시간, 한국 1874시간, 한국보다 노동시간이 긴 나라는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이스라엘 5개국뿐입니다. 한국의 1988년 연간 노동시간은 2934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꾸준히 줄어 2023년 1874시간이 됐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일과의 격차는 여전히 573시간입니다. 하루 일과로 환산하면 한국인은 독일인보다 연간 71일을 더 일합니다. 한 해에 2달 이상을 더 일하는 셈입니다. 독일 노동시간이 짧은 배경을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파트타임 노동과 미니잡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즉 전체 통계의 평균이 내려간 것이지 풀타임 노동자의 근무 시간이 대폭 줄어든 것만은 아닙니다. 이 데이터를 맥락 없이 단순 비교하면 실제와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의 방향은 같더라도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내용은 달라집니다. 한국에서 주 4일제 논의는 정치권으로 들어왔습니다. 2025년 대선 과정에서 복수의 후보가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 4.5일제 도입 기업 지원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당선 이후 정부는 목표를 수치로 밝혔습니다.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717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OECD 평균 수준입니다. 법안 준비도 시작됐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주 52시간에서 주 48시간으로 줄이는 방향입니다. 실근로시간 단축지원법 제정도 추진 중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AI 등 기술 혁신으로 불필요한 업무가 축소되고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이 가능합니다. 국내 대기업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SK텔레콤 격주 금요일 휴무 시행, 삼성전자 2024년부터 격주주 4일제 시행, 전사 상주 직원 1만 여명 대상, 1주차에는 5일, 2주차에는 4일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CJ E&M 월 2회 금요일 업무 제외. 그러나 정유, 철강, 자동차 등 24시간 조업이 필요한 제조업에서는 아직 도입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공장 라인은 하루를 쉬면 그날의 생산량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대 논구도 데이터로 존재합니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 수치입니다. 2025년 보도 기준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OECD 38개국 중 26위입니다. 많이 일하는데 시간당 생산하는 가치는 낮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조에서 단순히 노동시간을 줄이면 생산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이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주 4일제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현실적 과제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규정이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존재합니다. 초과 근무가 사실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주 40시간제 자체가 여전히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이후에도 현장 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유선 이사장의 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제의 완전 정착이 급선무입니다. 아직 어느 나라도 시행하지 않는 주 4일제를 우리나라가 먼저 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이 구조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 4일제를 도입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이중구조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4일제를 둘러싼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임금 보전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영국 실험에서는 기업이 직접 부담했습니다. 기업 수익이 평균 1.4% 증가했으니 결과적으로 비용 증가 없이 진행됐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IT, 마케팅, 비영리 업종이 중심이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익률이 낮거나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같은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벨기에는 2022년 법으로 주 4일제 선택권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내용을 보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당 총 근무 시간은 40시간으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40시간을 5일에 나눠 일하던 것을 4일에 몰아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노동시간 단축이 아닙니다. 노동일 단축입니다. 하루 10시간씩 4일을 일하는 것과 하루 8시간씩 4일 32시간을 일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세계의 실험들 안에 이 두 가지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주 4일제라는 같은 이름 아래에 다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에서 주 4일제가 도입된다면 어느 계층이 먼저 혜택을 받는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분석입니다. IT, 금융, 의료 분야 정규직 고숙련 노동자에게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산업 밖의 노동자들은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표준 노동시간과 단시간, 노동 사이의 경계에 있는 풀타임 취약계층이 파트타임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은 늘어난 시간을 자기개발, 여행, 문화생활에 사용합니다. 저임금 계층은 늘어난 하루를 추가 아르바이트로 채웁니다. 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주 4일제를 시행하는 대기업 정규직과 여전히 주 6일을 일하는 편의점, 파트타임 노동자 사이의 거리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여론조사에서 주 4일제 찬성이 58%였다가 임금 삭감 조건을 붙이자 반대가 50%로 뒤집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모든 노동자에게 균등하게 도달하지 않습니다. 정책의 범위가 어디까지 닿느냐에 따라 혜택의 분포가 달라집니다. 2022년 12월 영국 실험이 끝났습니다. 연구팀이 직원들에게 질문을 보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주 5일제로 돌아가겠습니까? 실험 참여자 중 15%가 돌아가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연구 보고서는 이 결과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 4일제의 긍정적 효과는 돈보다 더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세계의 실험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2023년 9월 라틴 아메리카 최초로 20개 기업이 주 4일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주 32시간 근무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KPMG 조사에 따르면 미국 대기업 CEO의 30%가 주 4일제를 포함한 새로운 근무 일정을 모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 1717시간 목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세계의 실험 결과들은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생산성은 유지된다. 직원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는 나아진다. 기업은 경험 이후 대부분 유지하기로 선택한다. 그러나 이 결론은 특정 업종, 특정 고용 형태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든 산업이, 모든 노동자가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지는 여전히 열린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계의 실험들은 질문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일부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일부는 달랐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한국의 답이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계의 실험들은 이미 결론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먼저 만들었고 현실에서 숫자를 모았으며 그 숫자를 공개했습니다. 그 과정이 지금 한국에 놓인 숙제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61개 기업, 아이슬란드의 2,500명, 독일의 45개 기업. 이 숫자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에서 이 실험들은 누구의 이야기인가? IT 스타트업 직원의 이야기인가? 편의점 야간 알바의 이야기인가?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가 가능한 구조는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한 컷은 플랫폼 노동자 200만 명. 이들의 노동은 노동인가? 입니다. 자매 채널 키워드 역사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 컷 세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